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타트업 Q&A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뭐냐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진지하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신용이 불량합니다. 제가 신용이 현재 안 좋아서 신용이 불량한데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고, 실은 신용이 불량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대단히 그런 경우의 수가 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쉽게 답변 드릴 수는 없는 질문 중에 하나지만 적어도 신용 불량 상황인데 이거를 극복을 해서 자금을 받아서 성공했던 케이스도 있고요. 반대로 신용 불량이 너무 어려워서 해제를 못 해가지고 못 받는 사례들도 있죠. 근데 오늘은 어쨌건 좀 긍정적인 면에서 신용이 불량한 상태에서 자금을 받을 수 있었던 케이스들에 대해서 몇 가지들을 알아보고, 여러분이 지금 혹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해서 신용불량이 되신 경우는 없잖아요. 뭔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신용불량이 된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까지 상황이 생기면 되게 멘붕이 오고, 우리말로 속히 정말 살기 싫어지고, 그리고 욕이 나오고 막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 신용불량에 대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창업적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경험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멘토링과 컨설팅 했던 한 두세 가지 경우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려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용불량이 뭔지에 대해서, 저는 역으로 혹시 내가 신용불량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왜 신용불량인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이 영상 촬영 전에 우리 편집자와 함께 얘기를 했어요. 신용불량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신용불량자는 대출을 못 갚은 사람, 그래서 대출을 갚지 못한 사람, 우리가 흔히 연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출이 연체가 된 경우에 신용불량자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신용불량이 중에 하나는 세금을 체납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연체와 세금 체납, 이 두 가지는 신용불량이 대표적인 거에 속합니다. 그리고 조금 덜 약한 신용불량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과거 기준으로 하면은 신용등급이 1등에서 10등급까지가 있었고, 지금은 역시 천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신용등급을 나누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신용등급이 보통 6등급 정도, 지금으로 하면 이제 600점에서 700점 정도 사이겠죠. 요 정도보다 요 정도보다 낮은 분들, 이 정도보다 낮은 분들, 10등급, 이런 분들, 등급으로 따지면은 이제 6등급 기준으로 해서 7, 8, 90등급, 점수로 따지면은 600점 이하, 100점 이렇게 경우에 가는 경우도 우리는 신용이 낮은 신용불량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저신용자죠. 저신용자하고 연체 체납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좀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용불량을 했을 때 자금을 받는 방법, 특히 여기서의 자금은 우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첫 번째, 세금이 체납된 경우. 기본적으로 세금이 체납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거의 사금융 아닌 이상 정부 지원이 안 나온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세금이 먼저냐 대출이 먼저냐, 여러분이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한 100원이 있는데 대출도 현재 100원 갚아야 되고 세금도 100원이 밀려 있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세금을 갚아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출이 부족한 경우는, 대출을 못 갚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신용회복 제도,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이 좀 있겠지만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제도, 이런 걸 통해서 대출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해요. 근데 체납 부분은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금을 먼저 갚아주면 대출은 이런 플랜을 통해서 신용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근데 체납도 물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뭐냐면 세무서에 이제 담당하시는 분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좀 감면을 받는다든지 분납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방법들이 있기는 해요. 어찌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체납과 연체 중에서
체납이 더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세금 체납은 꼭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출이 연체되고 어차피 세금 문제는 없는데 대출이 연체됐다. 이런 경우는 신용은 어쨌거나 우리가 복구를 해야 자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신용을 연체를 어쨌거나 우리가 해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해도 연체를 해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은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국가에서 하는 신용회복 제도를 한번 따라가 보거나 개인회생이나 파산 쪽에서 먼저 상담을 해보고 가능하다 싶으면 이쪽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보통은 어느 정도 원금이나 이자를 우리가 감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용회복까지 가기 전에 내가 만약에 상황이 어려우면 요 관련된 대출 기관에 미리 얘기를 해서 제가 이리이리 해서 본인들 돈 100을 빌렸는데 다 갚기가 어려우니 30 정도로 갚아서 하는 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미리 협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그 협의가 안 먹힐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보통 우리가 이런 개인회생 같은 걸 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 틀리지만 100을 갚아야 될 거 한 10만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90은 이제 면책되는 거죠. 원래는 갚아야 되지만 안 갚아도 해주겠다. 개인이 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기관에서도 30이라도 받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회생 들어가면 10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럼 30 받고 해결해 주자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 기관에 먼저 문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이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체나 체납이 먼저 심각한 경우라면 힘들어도 이 부분을 우리가 해제를 해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정부 사업도 연체나 체납자들은 기본적으로 그 대출을 안 해주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게 연체나 체납이 된 경우에 이런 사각지대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각지대에 빠져도 결국에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 단순 저신용자로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상당 부분이 예방할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저신용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 담보 아니면 부동산 크게 볼 때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담보대출을 받았다. 이런 경우는 나중에 못 갚으면 자동차나 부동산 가져가면 되니까 이런 경우가 신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담보대출은.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금융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의 대표적인 게 카드사 그리고 저축은행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뭐 러시앤 땡땡 이런 데들 요런 쪽에서 돈을 받으면 이금융권 상금융권에서 돈을 받으면 바로 이제 신용도가 확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1금융권인 은행의 입장에서는 저신용자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신용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금융권을 안 쓰는 게 최선이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금융권을 썼는데 창업자금을 받을 수가 있냐라고 봤을 때 보통 이금융권을 쓰면은 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돈이 정말 필요하면 1금융권 받고 힘들면 2금융권 받고 그래도 힘들면 3금융권 받고 그렇게 돼야지 보통은 근데 2금융권이 대출이 빠르고 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2시간 만에 나오니까 2금융권 넣어버리면 바로 신용등급이 쭉 떨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저신용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체납과 연체가 없는 여러분이 저신용자라고 봤을 때 정부에서 지원한 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가능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 8등급 그러니까 지금 점수로 따지면은 한 200점쯤 되겠네요. 시험 점수 하면 이 정도의 점수를 가지고도 좀 힘들게 받았었던 이유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어쨌거나 신용등급이 제1금융권이 이제 은행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뭐 한 카드사 그리고 카드사의 장기대출 그 다음에는 뭐 카드 등 2금융권의 장기대출 그 다음에 2금융권의 단기대출 그 다음에는 초단기 대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초단기 대출이 뭡니까? 뭐죠? 현금 서비스 초단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러시앤 땡땡 같은 그런 이금융 상금융권 금액들, 이런 초단기 대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냐, 정말 힘들기 때문에 이걸 받았다고 봐요. 그리고 단기 대출은 못 갚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신용 점수를 엄청나게 깎아먹는 괴물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거는 조금 낫습니다. 단기 카드 론 아니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자금. 그리고 장기로 하는 건 조금 더 신용에 좋은 거고, 은행 쪽은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저신용이다라고 한다면 실은 요런 초단기 대출은 상환을 하시고, 상환을 하고 조금만 지나도 그 신용 등급이 많이 좀 더 좋아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금 신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에서 이런 저신용이신 분들, 특히 2금융권 이상을 써서 신용 등급이 깎인 분들, 차납과 연체는 없지만 힘들게 이렇게 메꾸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그런 이제 그 정부에 대한 지원에 대한 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중소벤처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들입니다. 여기는 중소기업에게 대해서 정부가 직접 대출을 해주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민간기관만큼 신용등급이, 물론 여기도 민간기관처럼 되면은 당연히 선정되기 좋지만 내가 일시적인 이유로 2금융권을 땡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것도 그런 기업이 경영상의 그 사유가 인정이 되면 당연히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개념이 여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있는데 이쪽에서 보통 직접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정부기관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다이렉트로 돈 쏴주는 거죠. 은행이나 딴 데서 끼지 않고. 이런 직접 대출의 경우는 저신용자도 충분히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좀 더 저신용자가 받기 좋았던 자금이 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보통 재창업 자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전 창업 관련된 자금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번이라도 폐업했던 분이 다시 창업한 경우, 그런 경우는 옛날에 채무 금액이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30억 언더의 과거에 채무 이력이 있었던 분들 중에서 지금 현재 뭐 크게 체납이나 연체가 없다면 저신용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괜찮으면 역시 여기도 직접 대출 상품인데 자금을 줍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저신용자 상태에서도 재창업이나 이런 자금들을 통해서 올라갔던 경우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한 분이, 지금은 이제 상관이 없는데 한 2012년쯤에 개인회생을 했습니다. 이때 개인회생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한 2018년 뭐 정도까지 왔죠. 이때쯤에 이제 복권이 된 거죠. 이때 이제 5년 정도 지나면 다시 신용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됐습니다. 복권이라고 하기 그러네요. 신용이 회복이 됐어. 근데 요 시점이 애매하잖아요. 이 5년간 버티는 시점. 그래서 저한테 이제 2014, 이제 15년 이때 와가지고 제가 개인회생자인데 솔직히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그때 이제 얘기했었던 창업 자금들의 몇 가지를 소개를 드렸어요. 만약에 이런 타이밍이다. 개인회생이면은 2금융권 아까 뭐 초단기 대출 받는 거의 그 정도로 신용이 낮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가능하냐?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시고 현재 아직 신용회복이 안 된 상태면 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이 안 나온다고 봐야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나온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과거에 한번 폐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때 제가 여기 있었던 재창업 자금을 소개를 시켜드렸고, 재창업 자금 전에 중기부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무상으로 지원하는 출연 자금은 역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맨날 얘기 드리는 뭐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이런 사업들은 개인회생이나 그 신용 회복 이런 쪽에서 법적으로 인가를 받으면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신용자라도 이런 무상지원금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무상지원금은 세금 체납과 연체가 현재 있지 않으면 저신용자든 회생이든 파생이든 간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저신용자가 받을 수 있는 창업자금은 일단 무상지원금을 트라이하는 거예요. 요거만큼은 여러분이 체납과 연체만 없다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정부에서 직접 주는 자금, 직접 대출 자금을 받는 거고, 그 직접 대출 중에 가장 베스트 자금이 이제 재창업 자금이 있는 거죠. 각 기관별로 이렇게 특히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이런 직접 대출 상품들이 있고, 이 중에서 그 갈 수 있는 금액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저신용자도 이런 상황을 통해서 자금을 받아서 해결할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자금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재무 구조가 개선이 돼서 이금융권 아까처럼 가장 신용을 갉아먹는 반대쪽 순서부터 상환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면 이제 신용 등급이 복구가 돼서 풀어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난 이것도 그렇고, 왜냐면 그래도 여기 중소벤처기업금융단은 조금 그래도 약간 좀 기술 창업 쪽에 가깝고 소상공인 쪽은 이쪽에 가까운데, 실은 요거 말고도 다른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서민금융진흥원 뭐 이런 데들이 있어요. 서민금융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중에 보면 미소금융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햇살론 뭐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론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론. 그래서 큰 자금은 아니지만 소액 대출, 그러니까 작게 창업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신용자를 위한 이런 소액 대출 상품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신용인데 사업하는 경우, 솔직히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체납이나 연체가 있다. 이런 경우는 냉정하게 봤을 때 체납과 연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올 수 있어요. 체납과 연체에 대해서 단기적 해결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힘들어도 어쨌거나 그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보통 말씀드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거기에 얽혀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근데 체납과 연체의 문제가 아닌 단순 저신용 문제라고 한다면, 저신용이 원인인 가장 그런 초단기 대출 같은 경우 없애는 게 베스트하고, 초단기 대출 상품을 없앨 수 있는 현재 해결책이 없다라고 하시면 이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나 중소벤처진흥공단이 직접 대출 상품을 이용하자. 아니면 가능하면 뭐 이게 대출금을 상환할 수는 없습니다. 무상지원 자금이 이제 제품 개발비나 인건비, 뭐 홍보비 등 기업이 필요한 간접 비용을 지원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그 돈을 받아서 대출을 상환한다, 이거는 가능하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플러스 되는 요인이 많겠죠. 그래서 무상지원금이나 그런 재창업 자금인 대출,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것도 안 된다 싶으면 마이크로 대출인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이런 쪽을 알아보시면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이 들어갑니다. 대신에 마이크로론의 단점은 대출 금액이 크지 않다. 말 그대로 한 1,000만 원에서 2, 3천만 원 정도까지. 그래서 큰 금액의 목돈을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제도전자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잘 받으신 분들은 한 3, 4억도 받고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좀 금액이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신용 문제, 특히 저신용자를 위한 그런 상품이 과거에는 적었는데 지금도 엄청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솔직히 아무래도 창업이 장려되는 만큼 저신용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복구할 수 있는 자금들이 어쨌거나 프로그램이 있고, 또 반대로 이용하면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이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없을 정도만큼 힘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이런 제도들을 힘들어도 이용을 하시면 당장은 힘들어도 한 2, 3년 후에 또 극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이렇게 해당하셨던 분들도 신용이 회복되기 전 단계라고 해도 정부 지원 자금에 참여는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용이 낮다, 저신용까지 해서 신용불량으로 볼 수 있는데, 보통 저신용자들은 은행에선 대출 안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기관에서는 대출을 해주는 경우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신용만 갖고 얘기하기는 조금 변수가 적고요. 저는 좀 더 얘기 드리면 여기서 이제 보증기관이나 보증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보증기금, 뭐 신용보증재단, 뭐 신용보증기금 이런 기관들이 있을 텐데, 이런 보증기금 같은 경우에서도 보증서를 받아오게 되면 그 은행 쪽에서도 저분은 저신용자라서 원래 대출이 안 되지만
보증서를 받아서 나중에 못 갚으면 정부가 대신 갚아줄 거기 때문에 이 보증서를 보고 은행이 대출해 주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보증서를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용 문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인데 지금 2천만 원을 카드사에서 이렇게 돈을 빌려서 저신용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또 돈이 없어서 러시앤캐시에서 또 1,000만 원 빌렸어. 그래서 한 3천만 원을 이렇게 저신용자가 지금 된 겁니다. 근데 운 좋게 보증기금에서 5천만 원의 보증서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정책자금 사업계에서도 쓰고 매출도 어느 정도 있는 실적 같은 것도 열심히 증명하고 해서 5천만 원을 받았다. 그럼 산술적으로 생각해서 정부에서 5천만 원 받은 게 있으니까 이걸로 3천만 원을 갚으면 2천만 원이 되죠. 남죠. 그러면 이런 아까 내 신용등급을 갉아먹었던 저런 2금융권이나 3금융권을 우리가 상환을 하게 되면 상환하고 조금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로 신용이 회복됩니다.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신용이 회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원래는 정부 자금으로 그 빚을 갚는 거는 안 되게 되어 있죠. 대환대출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조금 원래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돈 받아도 회사가 어쨌거나 매출이 있다는 가정을 하에 그러면 정부에서 받은 거는 우리가 비용 처리를 하고 매출이 생긴 걸로 이거를 상환하다 보면 신용등급이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내가 어느 정도 2금융권을 받았는데 그 금액 이상으로 정부에서 보증서를 끊어오거나 직접 대출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그 경영활동을 하면서 천천히 안 좋은 것들을 갚으면 금방 회복이 되고 신용이 회복이 되면 다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예전에 저도 이제 이렇게 컨설팅을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신용도 회복되시고 잘 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었고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과거에 한 거의 7.7등급이었나 거의 뭐 신용등급이 거의 이제 낮았던 그런 상황에서 정말 힘들게 이렇게 보증기금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때 제가 기술보증기금이 도움도 받고 저도 역시 이거에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 필요한 자금을 확보를 했고 그리고 회사 매출 나오는 걸로 이제 2금융권들을 상환을 한 끝에 갚으니까 금방 복구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신용을 가지고 이제는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고 그래서 되게 어려웠던 경영이 개선이 되고 금리도 훨씬 저금리도 하게 되고 개선이 됐던 그런 좋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용불량인 경우 막막하고 어렵고 단기적 솔루션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왜 어디가 문제인지를 알고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솔루션을 알아는 보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신용불량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한번 가져보고 어떻게 해결하는 게 나한테 좋은 정답인지는 분명히 그 시기에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 이런 관할 기관에서 물어보셔도 되고 뭐 맡기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런 쪽에서 해결 방법이 없지는 않을 거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짧게 걸리냐 좀 시간이 길게 걸리냐의 차이일 뿐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지금 내가 자이든 타이든 간에 지금 신용불량이 또 정제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생기고 있는데 어디 가서 말도 못 하시잖아요. 그런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 응원 드리고요. 그런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답을 찾는데 저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건 이제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네, 오늘은 저신용자가 아니면 신용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정부 자금 받아서 회복할 수 있는 좀 방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Q&A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